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차 방송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아프리카 날방은 이제 종료합니다.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21일차는 1792년 프랑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792년 프랑스에서는 9월 21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공화정, 즉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의회나 그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직접 정치적 그 참정권을 참정권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백성들이 직접 정치하는 그런 정치 형태, 공화정이죠. 그래서 딱 보면 공화정이 선포됐다는 것은 프랑스에서 왕이 끝나고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792년에 프랑스의 공화정 선포가 왜 세계사적으로 의의가 있는지, 그걸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백성들이 이겨서 공화정을 선포한 것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좋은 바이러스처럼 쫙 퍼지면서, 한류가 퍼지듯이 쫙 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장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진리가 됐지만, 요런 민주주의적 사고가 보편적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그 대혁명이고, 그 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공화정의 선포다. 그래서 오늘 알고나 삽시다에서는 요거 한번 털어본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 주변, 요 전후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 중고등학교 때 아시겠지만 잘 안 외워지기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좀 이 고난이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학교 때 안 외워지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성인이 돼서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죠. 무조건 옛날엔 암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프랑스의 이 공화정은 제1공화국입니다. 엄밀히 프랑스는 이 뒤에도 또 왕정으로 다시 복귀가 됐다가 다시 공화정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을 위해서 이 1792년에 프랑스 공화정을 제1공화정이라고 하죠. 이 제1공화정은 나중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리면서 공화정이 끝나죠. 그랬다가 또 나폴레옹이 우리가 아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걔 말고 이제 나폴레옹 3세 족할 거예요, 아마. 걔가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공화정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을 이루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적 배경. 그 배경을 한번 보면, 먼저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에 비해서 경제가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는 뒤처져 있는데 백성들은 높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어. 왕과 귀족들은 맨날 띵까띵까 사치하고 춤추고 파티, 우리 영화 같은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허리 막 이렇게 된 막 이따우 치마 입고 막 가발 뒤집어 쓰고 막 파티하고 뱅글뱅글 돌고 요런 거를 맨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종교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 해서 종교전쟁을 또한 또 몇십 년 하고, 그러니까 국고는 거의 바닥이나 경제는 침체돼 있어. 모든 세금은 백성들에게 몰려. 이런 일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벌어집니다. 특히 그 루이 14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끼리 서로 견제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귀족의 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대로 세습을 해오던 세습 귀족 외에 최근에 무역 좀 하고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차 좋은 거 사고 집 넓은 거 사고 새 옷 비단 옷 입고 명품 딱 걸친 애들도, 그래? 그럼 니들도 귀족해. 이렇게 이 황제가, 루이 황제가 이렇게 해줘 버려요. 이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사네? 그러면 자식 부르주아네? 이러잖아요. 다 이때 비롯된 얘기입니다. 부르주아는 무조건 유산자고
프롤레타리아가 무조건 무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자이긴 한데 이때마도 부르주아가 지금은 우리한테의 부르주아는 우리의 최상층부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는 최상층부가 아니야. 성직자하고 귀족이 있고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부르주아야.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좀 역동성 있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좀 미루어 두고 어쨌든 그런 계급을 부르주아라 한다. 자, 새로 귀족을 만들어줘. 그래서 귀족이 많아져.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당시 프랑스는 성직자하고 귀족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당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봉건적 체계의 전제 왕권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양반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잖아. 군대도 안 가고.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원래 인구가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있다가 빠져나가. 에이씨. 원래 인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부르주아였어. 그래서 너네 귀족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국고를 메워야 되니까, 탕진한 국고를 메꿔야 되니까 더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일반 백성들의 고충은 점점 심해진다. 불만이 빡빡 쌓인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 요게 요 당시의 그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또 우리가 계몽주의라는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루소, 몽테스키웨 뭐 이런 사람들, 볼테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몽주의라는 게 또 유행을 타요. 사상적인 배경으로. 이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인민주권론, 그러니까 주권은 백성, 인민에게 있다라는 게 있고, 또 루소의 사회계약설 이런 게 또 유행을 탑니다. 사회계약설은 임금은 그냥 임금이 아니고 백성들이 옹립을 해줘야, 즉 임금과 백성 간에는 일정 정도 계약관계다. 이게 사회계약설이야. 이런 사상들이 이 세금 내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쫙 퍼져나가고 있어. 힘들어, 머리 빡 그냥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에 하나만 걸려, 울고 싶은 놈 뺨만 때려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있는데, 또 요런 그 전제 왕권의 왕권 신수설과 대척이 되는 이런 사회계약설이나 인민주권설 이런 것들이 쫙 퍼지니까 완전히 뇌관만 건드리면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왕들이 이 부르봉 왕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씨 왕조, 그다음에 왕씨 왕조 이런 것 전부 부르봉 왕조야. 이 루이들은 루이 14세, 15세,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 루이 16세 얘들이 이제 부르봉 왕조인데, 이 부르봉 왕조 애들은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쟁도 하고 사치도 심하고 아주 국고를 많이 탕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과세 인구는 줄어드는데 과세되는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세금이 잘 안 거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귀족은 늘어나서 세금은 더 안 거쳐. 귀족들에게도 약간의 세금은 좀 걷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국회 같은 거예요. 삼부회라는 거를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삼부회. 요 시험에 너덜너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3이 석삼자입니다. 삼부회. 뭐냐면 흔히 세계사 선생님들이 삼부회를 설명할 때 무조건 삼각형을 그리죠. 맨 상층부에는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맨 아래 평민들이 있다. 이 세 가지 계급이 모여서 의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계급이 모인 이 삼부회에서 그러니까 비준을 해줘야 돼. 황제가 얘들한테도 세금을 좀 더 걷고 싶은 걸 비준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집을 합니다. 황제가.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때 선거가 1인 1표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등 선거가 아닙니다. 얘들이 이 숫자는 적은데 투표권은 훨씬 많이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좀 세금을 나눠 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회의해봤자 절대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제3신분이라고 하거든요. 1신분, 2신분, 3신분인데 이 제3신분에 있는 자들이 야, 이거 하나 많아야 하나 많아. 우리한테 세금이 더 나와. 이렇게 되면 얘들이 반대하니까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악을 할 거야. 그래갖고 이 평민들끼리 이 3부에서 우리 3부에 안 해. 그리고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국민공회라는 거를 만들죠.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시험에 이게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꼭 중고등학교 시험에 3부회가 먼저고 국민공회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얘들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무슨 종합운동장 같은 데 모인 겁니다. 거기가 테니스 코트야. 그래서 거기 모여서 우리 3부회에서 탈퇴할 거고 우리끼리 잘해볼 거야 라는 선언을 하는데,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다 이겁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 종합운동장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황제가 이 백성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보내버리죠. 군대를 파견을 해서 유혈 진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국민공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던 라파예트, 미라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민병대를 만듭니다. 군대가 와서 그냥 발포해버리니까 광주항쟁이야. 국민들한테 그냥 발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포해버리니까 민병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데를 바로 이 국민공회가 중심이 된 민병대들이 가서 습격을 하고 정치범들을 탈출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 프랑스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민병대와 이제 그 황제의 군대 또 귀족 간에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뭐 유혈 참극이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막 의자 이런 거 막 싸놓고 거기서 그 관군 그러니까 하고 싸우잖아요. 그 장면의 시대적 배경이 딱 요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국민공회에서 테니스 코트 선하고 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 불지르고 이제 민중 봉기를 해서 이들이 이깁니다. 국민공회가 이겨.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야. 루이 16세가 도망치잖아. 왕비인 누구? 사치녀 마리 앙뚜아네트. 이 여자랑 마차 타고 도망가다가 잡혀. 그래서 이제 끌려와.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 프랑스 여자가 아니죠. 오스트리아 여자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황족이야. 황제 여동생이란 말이야. 오스트리아 황제가 내 여동생 위험하네 해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프랑스를 침공하는데 이 오스트리아가 지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치와 프러시아, 우리가 프로이센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민병대가 이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의병을 했지만 이 의병이 참 센 거야. 이 백성들이 정말 큰맘 먹고 안 되겠다, 이제 사지에 몰렸다, 배수준 치고 덤비면 웬만한 강대국이 와서 덤벼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베트남에서도 그 증거는 여실히 드러난 거고, 뭐 여러 역사 속에 그런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왕이 없어지고, 그래 이제 루이 16세 데리고 와서 이놈 새끼 도망가, 치사하게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 그래갖고 단두대에서 이제 이거 하지 않습니까? 단두대의 이슬 이제 픽 해서 이제 죽이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국민공회에서 두 파로 나뉩니다.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는데, 어떤 거를 놓고 싸우냐면 루이 16세를 사형을 시키자. 아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의 왕이었는데 죽이지까지는 말고 그냥 바스티유에 가둬놓자. 뭐 이렇게 의견이 살리자 죽이자로 나뉘는데, 이때 이 국민공회가, 여러분 요게 또 이제 알고나 삽시다 틱한 거예요. 지롱드 당하고 자코뱅 당하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코뱅 당이 급진파야, 죽이자. 지롱드 당이 에이 죽이지 말자, 온건파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도 지롱드 좀 부드럽잖아. 이렇게 외우면 돼. 중고등학교 애들 이걸 또 못 외워. 지롱드 부드러워, 죽이지 말자. 자코뱅 죽이자,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이 나뉘는데, 이게 이 당시 의회에 얘들이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롱드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좌파 우파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 거야. 응? 그래서 자코뱅이 좌계열이고 지롱두가 우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좌파 악령에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응? 좌파가 얼마나 된다고 마치 좌파가 나라 다 말아먹을 것처럼
언론을 조작하고 분위기 몰아세우고. 자, 이 말이 좀 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틀림없이 뭔 일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우파임을 자임하는 이 보수 구구 이 세력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지금의 수구 세력들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가 않거든. 내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순순히 내주리라고는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년 초,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빨갱이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일어날 거고 별의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구 세력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잘 똘똘 뭉칩니다. 유생들이 뭉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 아직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백성들이 좀 기대하는 분위기, 조금 마음 놓는 분위기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년에 금년 말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뉴스들 빵빵 터질 거고요. 김정은이 그래서 벌써 도와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 막 뭐 쏘고 막 이러잖아. 짰나 둘이? 아무튼 그렇게 보면 돼. 북이나 남이나 지금 붙들고 있는 수구 애들은 이거 놓기 싫은 애들이야. 싫은 사람들이야. 자, 얘들은 잘 통일되면 누군가는 놔야 돼. 이대로 살면 안 놔도 돼. 어떡하겠어. 답 나오잖아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세력들이 또 가장 못하는 게 저거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그 다음에 대비를 안 해. 그래서 그 순간 기습을 당하고 괴멸되잖아. 항상. 저는 금년 말 내년 초에 우리가 괴멸될까봐 우리 시민 세력들이, 민주 세력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우리들이 괴멸될까봐 그게 아주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프랑스로. 자, 요게 이제 좌익우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 공화정이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적 의의를 갖느냐 하면 일단 구제도의 모순을 백성의 힘으로 다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 국기가 3색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민공회에서 주장했던 슬로건이 바로 이 세 개입니다. 자유, 박애, 평등. 그래서 지금도 국기가 3색인 거고 그 국가도 르마르세윤가 뭐 이래가지고 이때 이 민병대들이 부르던 나가서 싸우자, 뭐 피를 흘려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지금도 국가인 겁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국가를 해석을 하면 무슨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가사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응? 그래서 그걸 지금도 국가로 쓰고 있고 프랑스는 그들의 정통성을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있다라고 지금도 철석같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도 강력하게 자기들 뇌에, 가슴에, 폐부에 다 휘휘 감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야. 프랑스 대혁명, 공화정 선포 여기서부터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야?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부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건국절 얘기 나오고 또 그러잖아. 얘들이 틀림없이 이 건국절 운운하는 애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뭔 일을 저지른다니까.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이것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세계사적 의의로 돌아가서 이런 박애, 평등, 자유주의 사상이 이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공화정들이 수립이 되고 이런 지금의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이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과 1792년 9월 20일 날 있었던 공화정의 선포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의의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1일차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를 접으려고 합니다. 접으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절대로 이대로 얘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비합시다.